자, 내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또 두 분의 시장 전문가 모셨고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두 분의 조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전 르네상스 재시동.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체코 원전 이슈가 뭐 지난주에 또 뭐 투닥투닥 있었는데 요 내용을 좀 먼저 풀어볼까요? 나현진 대표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원전의 발전 용량을 한 4배 정도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두코바니에서 이제 원전이 그 프랑스 기업에서 이제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이 인용되고 하면서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체코에서 정부 의지는 항상 이제 원전을 확대하고 수주를 하는 걸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법원에서의 가처분은 받아들였다고 해도 정부에서 의지가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은 그 오늘의 이제 강세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체코하고의 계약 지연 소식이 지난주에 돌발적으로 나왔지만 뭐 일단 정부의 입장들을 곰곰이 보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연의 가능성인데 그것도 좀 빨리 네. 당길 수 있는 때마침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로 나오네요. 아직은 25년이나 남았지만 네. 자, 일단 뭐 하겠다고 하니 네. 거기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그 이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많아가지고 뭔가 잘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나왔어요. 네. 뭐 일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탈원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정말 좋긴 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고 탈원전 1호 국가로 이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마저도 다시 이제 원전을 되돌리는 양상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제 원전은 다시 좀 돌리는 방향으로 거의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세의 흐름이 저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프랑스 소송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계약 사인을 미루게끔 잠시 중단하게끔 한 건데 이것도 사실 이 진짜로 이게 뭐 취소된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갈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증권사 쪽에서도 그런 확률을 좀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러한 이 하나의 이벤트로 인해서 계속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원전은 방향성을 이미 잡았구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해프닝 같은 것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더 좋겠구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중간중간 이런 뭐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말이야 있겠지만 원전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원전 수요는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 이제 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의 질문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아니다. AI 인프라 계속 지금 투자가 몰려들고 있고 지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면은 그걸 이제 돌릴 수 있게끔 전력 인프라를 구성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주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전력 인프라까지 다 갖춰지면 그 다음 스텝은 그 전력원을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이라든지 각종 변압기 뭐 전선 전력주들이 올라갔던 걸 생각해 보면 뭐 원전이나 그 에너지원에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에너지 수급 정책은 뭐 국가의 대계이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이슈가 등장한 거는 에너지가 아주 뭐 에너지 먹는 하마처럼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도 이제 기온차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더워집니다. 낮 기온이 올라가면은 또 냉방용 또 에너지 뭐 이슈가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겹치면은 스페인처럼 또 블랙아웃이나 뭐 이거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서두르고 뭐 견고하게 나가는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뭐 그건 정치나 당리당략 다 떠나가지고 그냥 기본 삶이니까 그죠?
에너지. 자, 그럼 결론은 원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나현진 대표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원전주는 앞으로도 SMR의 수요가 50기 이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에서 가장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보자면 뭐 증기 발생기라던가 가압기 그리고 원자로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모든 그 설계나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도 그에 따라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약간의 기복이 있었는데 체코 원전에서 수주할 수 있는 그 금액만 해도 한 3.8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하고 있는 SMR 분야의 4조 매출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그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원전 설계라던가 이제 그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봐야 될 테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공설은 매번 얘기하지만 원자력 발전이고 쓰고 남은 그 원전 폐기물, 그러니까 뭐 우라늄 폐기물이 됐던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방폐장, 방사능 폐기시설 처리장? 이 방폐장은 뭐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해외는 어떻게 할까? 어디 갔다가 몰래 묻어버리나? 아니면 해저에다가 심어버리나? 어떻게 할지는 논의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숨기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원전의 이 뭐 확충과 보급 확대, 뭐 설계, 대기까지는 좋은데 방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길래 저게 또 그냥 앞에다만 대놓고 2050년도 아까 4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도 오면은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2050년도이기 때문에 네. 참 그게 좀 퀘스천 마크긴 해요. 의문점이긴 한데 뭐 어찌 됐건 가겠다니 지금 뭐 같이 가봐야죠. 네, 그렇죠. 뭐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뭐 이제 SMR도 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 SMR이 또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MR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나 AI발 수요에 맞춘 것도 있고 어쨌든 소형이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니까 이 소형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뭐 방패라든지 뭐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고 관련된 문제들도 좀 예민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SMR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고 그 범위 자체도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좀 불안감이 원전 산업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SMR로 이제 트렌드가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뭐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것도 물론 맞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들, 사고적인 요인들도 현저하게 그 범위와 확률 자체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너무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뭐 한 19년도, 20년도 이 조선주 10년 사이클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큰 중후장대 산업들은 사이클 자체가 길게 갑니다. 떨어질 때도 정말 뭐 10년 내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도 정말 오랜 시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트를 끄는 시점에서 향후 한 아무리 못해도 5년 좀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한 10년 정도는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한 5년 내지 10년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업이 뭐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비상발전기로도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GNC 에너지. 네. 그렇죠. 원전도 그때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봤듯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보급 전력이 잠깐 멈추니까 그 노심이 녹아가지고 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 막 이랬는데 부수적인 그 주변 장비들 요걸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주정 아나운서.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로봇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마치 스마트폰이 개화하던 그 시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양한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협업까지 이뤄가고 있는데요. 먼저 LG 이노텍은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만들던 그 기술을 통해서 로봇의 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모비스는 전기차를 만들던 기술을 응용해서 로봇의 관절, 액추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의 몸체, 몸통은 한국 기업들이 담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커지고 있고요. 로봇된 관련된 뉴스는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HD현대는 미국의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고난도 용접 작업에 로봇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로봇 부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또 실증 단계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국내 대장 종목들은 어떤 기업 함께 주목해 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떠나보시죠. 자, 로봇. 뭐 발음이야 뭐 한때 로봇 치킨인가? 네. 치킨 튀겨주는 또 커피 내려주는 바리스타 뭐 이슈로 한때 이제 세간의 B2C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들 했지만 실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거기에 더 진보해서 휴머노이드 독립된 개체로서의 어떤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자, 여기에 관련돼서 국내도 분명히 이 이슈가 있는데 가장 그 핫한 기업은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인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연관이죠. 풀어가 볼까요? 네. 그 로봇 관련해서는 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노동 생산성과 그리고 이제 범용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앞으로는 로봇을 많이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가장 앞서 있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테슬라 정도가 좀 가장 앞서 있는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에서 인수한 이후에 현대차 공장에도 투입을 하고 이제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장성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뭐 품질은 물론이고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봇에서 이제 먼저 볼 때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감속기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감속기 관련해서는 그 일본의 하모닉이라는 회사가 뭐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하모닉이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이고 이제 로봇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력과 이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또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포함해서 로봇에 그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과 이제 확대되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맨날 또 감속기 하모니의 뭐 그 다관절이죠. 네. 사실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는 아니고 특허가 이제 그쪽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허 침해가 돼서 침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분야를 우리가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다른 개념으로 뭔가를 창출해낸다? 이것도 아직은 뭐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로봇 맨날 뭐 똑같은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협동 로봇, 뭐 여러 가지 로봇 형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영화 요즘 많이 나오니까. 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그 이 로봇이 보면 뭐 눈도 있어야 되고 뭐도 많아야 다고 달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세분화하는 기업들 좀 뭔가 없을까요? 어, LG노텍이 또 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LG이노텍도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로봇 부품 개발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LG그룹 안에서
이제 로봇 사업을 전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LG이노텍이라고 생각하면은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LG 쪽에서 로봇 사업에 같이 또 손을 뻗으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사실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LG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LG전자의 지분 투자도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LG가 이제 로봇 사업에 손을 뻗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제 LG 쪽에서만 이게 국한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지는 않습니다. 각종 이제 대기업들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투자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M&A라든지 지분 투자가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던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SK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결국 이제 삼성의 투자가 같이 있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지금 또 뭐 앞에 뭐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그 회사들이 뭐에 강점이 있는지는 혹시 일단 이제 지금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장 지금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뭔지는 잘 파악된 건 없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휴머노이드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제가 좀 빨리 접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 스마트 팩토리랑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좀 접목이 되고 인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으로 갔을 때 이제 현대무벡스라든지 현대엘리베이 같은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도 그렇고 물건을 이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장 같은 데도 이제 보시면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엘리베이팅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프라 쪽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또 이번에 그 인프라 관련주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도 같이 재건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류 자동화, 물류 창고에서 공장 자동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현대 엘리베이가 가장 먼저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엘리베이팅 기술, 그러니까 뭐 막 교차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딪힘이 없이 뭐 영상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현대차의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 이건 또 뭘까요?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 로봇용 액추에이터? 로봇용 액추에이터라는 게 이제 관절에 들어가는 여기 소형 전동 모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까 그 하모닉 감속기도 감속이라는 거는 가속기의 반대말이겠죠. 네. 감속이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관절을 쥐었을 때 예전에 또 제가 비유를 했지만 그 로봇이랑 그 뭐 어떤 소년하고 체스 이렇게 두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년이 두는 체스를 로봇 팔이 잡아가지고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속이 안 되니까 이 힘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근데 그거를 감속하는 기능이 이제 감속기 관절을 어떻게 뭐 자동 제어하거나 하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 아니면 우리 예전에 뭐 만화인가요? 가제트 팔 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가제트 맞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개념으로 어떤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항상. 근데 이제 그 로봇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모터 같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등이 가장 그 원가 대비해서도 가장 많은 높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에서도 로봇 형태나 뭐 이런 그 외부보다도 관절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관여돼 있는 부품 업체들은 거의 모든 부품이 이제 고가 그리고 이제 비중을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SPG 하고 SBB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 하고 있는 감속기 회사인데 이제 한 두 기업 정도로 이제 좀 요약해서 지켜봐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웨어러블의 일부 보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국방용으로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사회면 기사에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의도에 이제 경찰분들
약간 이렇게 입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로보캅인지 등장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에는 웨어러블이잖아요. 뭐 주행, 그러니까 핵 보조. 예. 여기도 이제 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걸 좀 더 풀어가면 엔젤 로보틱스인가요, 이게? 네. 뭐 사실 이번에 그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네.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는데 음. 이게 요즘에 그 산업 트렌드 자체가 의료 쪽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뷰티도 의료랑 많이 이제 엮이고 있고요. 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랑 많이 좀 엮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주행 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좀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산업 파이가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백화점을 갔는데도 그걸 시연해주고 있더라고요. 음. 주행 보조 로봇을. 음.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걸 이제 좀 차고 주행을 좀 보조를 또 받는. 뭐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네네. 그죠?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주행을 보조해 준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방면으로 좀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의료랑 접목된다라든지 주행 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향후 움직임이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근데 이 의료 분야 카테고리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먼저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이 의료 로봇 관련해서 뉴럴링크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 뇌에 이제 칩을 심는 네. 예, 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외과 의사들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료 로봇에 좀 두각을 드러내게끔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기업이죠? FDA 이제 임상에 성공했고 고영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뇌수술 로봇. 네, 뇌수술 로봇으로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앞으로 이제 산업 혁신에 있어서는 로봇이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이후에 또 다른 혁신 업종으로서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주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저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또 혁신적인 기업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로봇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로봇 안에서도 의료 로봇을 딱 집어줬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뇌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영이 미국 진출도 이제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부터 차례차례 의료 로봇들을 살펴봐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료용 로봇. 네. 나윤준 대표는 어떤 분야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분야가 아니라 참 예. 그 종목이죠, 기업. 네, 네, 기업. 그 약간은 해외 종목인데 그 수술 로봇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이 이제 다빈치라는 수술 그렇죠, 로봇입니다. 다빈치. 거의 뭐 한 90% 이상의 그 로봇 수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그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봐고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나 주말에 들었는데 뭐 SL인가요?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램프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인데 뭐 꽤 안정적인 회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뭔가 협업이 있는데 회사 측은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좀 꺼려 하시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연관성이 좀 깊은 것 같아서 SL이라는 기업을 조금 보고 있다. 이 정도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봤습니다. 네. 아님 말고. 요즘 자동차도 상당히 로봇 쪽이랑 연결이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또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나 이제 부품 쪽도 이제 로봇과 좀 연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원전과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주제. 사실 들어가면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더 많은데 두 분도 뭐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정제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